이 영상을 남편이 본다면 난 이미 늦은 거야. 평범한 아침이었다. 도시 외곽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32세 은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을 위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소중한 일상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35세 남편 도연은 항상 아내의 정성에 감사해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며칠 전부터 은지의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은지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낡은 검은 노트가 도연의 시선을 끌었다. 무심코 흘러나온 호기심이 결국 그를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샤워를 하는 동안 도연은 그 노트를 펼쳤다. 예상과 달리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생소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민성 마이너스 2천만 원, 투자금 회수 불가, 보증 서류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이게 뭐야, 은지야? 이거 네가 쓴 거야? 샤워에서 나온 은지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다. 그냥 메모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것이 단순한 메모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엄습했다. 며칠이 지나도 은지의 불안한 모습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도연이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집 앞 골목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운전석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는 담배를 피우며 계속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이 집에 들어서자 은지는 창가에서 그 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커튼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인터폰을 눌렀다. 시간 끌지 마. 네가 날 버린다고 해도 빚은 사라지지 않아.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도연의 혈관에 분노가 치솟았다. 대체 저 남자가 누구이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은지는 인터폰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은지야, 저 사람이 누구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곧 사라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30분 후 그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를 몰고 떠났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 균열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아내는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고 있었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의 과거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었다. 결혼 전 은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었다. 깊은 밤 도연은 은지의 SNS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몇 년 전 게시물들을 쭉 내려가던 중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은지가 한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남자는 바로 어제 집 앞에 나타났던 그 위협적인 남자, 민성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둘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마치 오래된 친구나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다. 사진 설명에는 단순히 형님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형님?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은지에게 형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대체 어떤 관계였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은지야, 혹시 서울에 있을 때 아는 형님 같은 분이 계셨어? 은지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녀의 반응이 도연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꿨다. 은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민성 사이에는 도연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가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현재를 위협하고 있었다. 평범했던 일상의 틈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도연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 늪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도연이 일어났을 때 은지는 없었다.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옷장에서는 몇 벌의 옷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은지가 가장 아끼던 목걸이와 반지는 그대로 화장대에 놓여 있었고 평소 절대 떠나지 않던 그 낡은 노트도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다. 부엌 냉장고 안에는 반쯤 준비된 도시락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급작스럽게 방해받은 듯한 모습이었다. 도연은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경찰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성인이 하루 정도 집을 비우는 것은 실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단순한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도연은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은지는 한 번도 연락 없이 외박을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몇 시간 간격으로 안부 문자를 보내던 사람이었다. 도연은 은지가 남겨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꼼꼼히 살펴봤다. 숫자들을 추적해보니 모두 은행 계좌번호와 투자 금액들이었다. 그리고 그 계좌들의 주인은 모두 김민성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투자의 보증일란에 박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은지는 단순히 협박을 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성의 사업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고 엄청난 빚을 떠안고 있었던 것이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 부채액 8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은지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은지의 실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찰 대신 도연은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노트에 적힌 민성의 회사 주소를 찾아가 보니 그곳은 고급 오피스텔 한 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제법 큰 규모의 건설업체였다. 대한건설투자라는 번듯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로비에는 각종 수상 내역과 사업 실적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연이 며칠간 그 회사 주변을 관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건설업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짜 투자 상품을 만들어 일반인들을 속이는 조직적 사기 집단이었던 것이다. 민성은 은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 접근했다. 처음에는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보장한다며 달콤한 말로 유혹했고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가며 결국 피해자들을 거액의 빚더미에 앉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민성이 도연의 직장인 고등학교 주변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었다. 그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특별 투자라는 명목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미 몇몇 학부모들이 민성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 투자금을 맡긴 상태였다. 도연은 깨달았다. 은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과 남편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민성에게 은지는 단순한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자 동시에 희생양이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투자 계좌들, 그녀의 서명이 들어간 각종 보증 서류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은지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 속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도연은 은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녀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옷장, 화장대, 심지어 그녀가 자주 사용하던 가방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은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낡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QR코드가 연필로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희미하게 사각형 모양의 패턴이 보였다. 도연은 서둘러 휴대폰으로 그 QR코드를 스캔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에 짧은 동영상 하나가 나타났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도연의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 속에는 비에 젖은 채 어둠 속에 서 있는 은지의 모습이 보였다. 바로 이 드라마의 첫 장면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절망적인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이 영상을 남편이 본다면 난 이미 늦은 거야. 민성이 당신 학교 학부모들까지 노리고 있어. 내가 모든 걸 막으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상은 거기서 끝났지만 도연에게는 충분한 단서였다. 은지는 자신이 사라지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언젠가 진실을 찾아낼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다. 이 작은 QR코드는 은지가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민성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는 끝까지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그 무거운 짐의 무게가 이제야 온전히 도연에게 전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도연은 아내가 남긴 이 소중한 단서를 가지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은지가 남긴 영상을 본 도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영상과 노트에 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경찰서로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실종 신고가 아니라 조직적 투자 사기와 강제 감금에 대한 신고였다. 결정적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더 이상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동시에 도연은 학교로 달려가 교장과 동료 교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성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미 민성에게 투자한 학부모들의 피해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피해 규모는 도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총 15명의 학부모가 민성의 가짜 투자에 속아 넘어갔고 피해액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즉시 집단으로 민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수사와 학부모들의 집단 고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민성의 범죄 조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민성이 은지를 협박하고 감금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은지가 더 이상 자신의 사기에 협조하지 않으려 하자 그녀를 외딴 창고에 가둬두고 있었던 것이다. 3일 후 경찰은 민성과 그의 공범들을 모두 검거했다. 그리고 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은지도 무사히 구출되었다. 도연의 끈질긴 추적과 은지가 남긴 용기 있는 증거, 그리고 학부모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정의로운 승리였다.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도연의 집념이 결국 더 큰 범죄를 막고 소중한 사람을 구해낸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도연과 은지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이번 일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은지는 남편을 지키려는 마음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성은 투자 사기, 강제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죄 조직도 완전히 해체되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은지 역시 민성에게 속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받아 8억 원이 넘는 빚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도연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서로를 믿는 마음이야.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침묵 속에 숨겨진 비밀은 결국 더 큰 아픔을 불러온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란다. 은지도 다시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락을 준비하면서도 남편과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고 작은 고민이라도 함께 상의했다. 그 낡은 검은 노트는 더 이상 비밀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한 시련의 증거가 되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 그들 앞에는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